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, 예, 되게 훈육이 좀 잘못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어머님이 또 하필 섬유근육통 환자셨어요. 제가 여태까지 섬유근육통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. 진짜요? 네,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. 그 섬유근육통 하면 조금 안 와닿는데요. 섬유 근육통 네. 어떤 증상이 좀 있는지. 그게 근육통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증상이 그냥 단지 근육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섬유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이제 뭐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이제 연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이제 통증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죠. 섬유 근육통이 마치 그냥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. 이제 심리적인 고통,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런 이제 기분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런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제로 어떤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과거에 늘 하던 일들을 좀 처리하는데 조금 이제 능숙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로감이 좀 동반이 돼요. 그래서 그런 피로감이 좀 심한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섬유근육통이라는 좀 진단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겠네요. 그러면 진단을 받으려면. 섬유근육통만을 위한 그런 검사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. 검사를 해서 이게 혹시 다른 질환의 문제일까?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? 하고 찾아나가는 거죠. 그래서 뭐 MRI를 찍을 수도 있고,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, 신체 평가를 할 수 있고, 혈액 검사 같은 걸 다 해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체적으로는 정상 범위 내에 있거나 아주 좀 경미한 손상만 있는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통증이 너무 다발적으로 전신에 퍼져나가는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섬유근육통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?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섬유근육통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추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추 민감화성 통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그 감각신경 신호가 이렇게 증폭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소리가 엄청 커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다양한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게 촉각이든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그러한 감각신경 신호가 증폭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신경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에 대한 자각은 상당히 심한데 사실 몸에서는 특별하게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큰 어떤 외상이 있었거나 몸은 회복되는데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꼭 그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좀 심각하게 받거나 오래 받거나 아니면 좀 심리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그것이 또 중추민감화성 통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섬유근육통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진 않지만 있는다라고 하면 좀 불명확하죠.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병원에 통증 클리닉이 있거든요.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통증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2018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이분들 가운데 약 14%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만성통증 환자의 한 10분의 1은 섬유근육통 환자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. 또 어떤 증상들이 있고 또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사실은 뭔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관절의 변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.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은 사실은 심한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움직임도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근데 아파요.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꾀병이란 말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염증 반응도 없거든요. 섬유근육통 환자들은. 그래서 염증 수치도 정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도 좀 오해할 수 있죠. 아플 때 먹는 진통소염제 있죠. 그런 약물에도 반응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진통소염제는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죠. 내가 섬유근육통인가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발통점들이 나오더라고요. 네네. 이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내려진 그 섬유근육통 진단 기준을 따르거든요.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 18개의 압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1개 이상의 압통점에 해당이 되면
그러면 섬유근육통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기준은 한번 이제 개정이 됐어요. 그래서 2010년에 11개 압통점을 가졌을 때 이제 섬유근육통의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그 기준이 빠졌어요.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지적인 문제,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심리적인 고통, 그 다음 피로감,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나서 섬유근육통이 발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. 그 어릴 적 어떤 트라우마와 섬유근육통 발발이 관련이 좀 있을까요?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이제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폭력이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.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뇌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뇌를 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. 스트레스에 우리 뇌는 대처해서 적절하게 그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만성 통증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. 이제 치료를 또 해야 되잖아요. 뭐 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치료 방법이 또 없을까요?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분명한 확실한 치료라고 이렇게 딱 발견된 건 없습니다.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대증요법이라 그래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. 일단은 수면에 대한 제한도 많고 피로감도 상당히 많습니다. 섬유근육통 환자의 한 90%는 피로감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. 그리고 사회생활 참여가 제한당하겠죠.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통증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. 그래서 통증 자체를 뭔가 없애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언제 좀 많이 아픈가를 좀 살펴보고 그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. 그다음 내가 좀 수면의 문제가 좀 있구나,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불면증의 문제를 먼저 시급하게 좀 이렇게 접근해서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좀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항우울제가 좀 섬유근육통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좀 처방 받으시는 편이시고 그 항우울제들은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체중 증가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양상들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약의 용량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종류를 좀 바꾸시거나 그 다음에 또 많이 처방받는 게 이제 항경련제예요. 섬유근육통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가바펜틴이라든지 뭐 프리가발린 같은 약들이 보통 잘 처방받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약도 이제 뭐 졸림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체중 증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의사선생님이랑 꼭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도 한번 의사선생님이랑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. 섬유근육통 환자분이 만성통증연구소에 이제 찾아오시게 되면은 어떤 중재가 들어가나요?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는 접근이죠. 왜냐하면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좀 이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. 아픈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신념들이 있어요.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고 이대로 나는 계속 아프다가 이제 끝날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주는 그런 접근이고 그 다음에 일단 행동들 이제 자꾸만 이제 피하려고 하고 힘든 일을 이제 아플까봐 못하게 되고 실제로 아프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행동이 좀 이제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근데 좀 다시 좀 바람직한 적응적인 행동들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그게 혼자는 힘드니까 옆에서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녹아져 있습니다. 이게 섬유근육통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. 실제로도 심한 통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마음 챙김은 통증 수용이라는 것들을 좀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좀 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마음챙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긍정심리 개입도 좋은 방법이죠.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우울을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만족감 그리고
또 나의 강점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증상들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또 말해요? 네, 맞아요. 예, 계속 말하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섬유근통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아프니까 운동을 하면 피해를 경험하는 게 통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와, 운동을 하면서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. 물론 아주 약한 강도부터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서서히 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운동의 강도는 조금씩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. 중요한 건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요. 또 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한 섬유근통 환자들이 통증이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정말 아픈 사람한테 아령 드세요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권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환자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유산소 운동은 당연하겠죠.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부위를 위한 운동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일자목을 위한 운동, 뭐 오십견을 위한 운동, 뭐 허리 강화 운동, 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시는 거는 섬유근통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부위에 너무 집중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부위에 있는 통증이 더 자각이 더 쉽게 되고요. 그리고 어떤 한 부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섬유근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보다는 좀 몸 전체를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운동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혼자서 하기 좀 힘들잖아요. 그럴 수 뭐 인지행동 치료, 마음챙기 이런 건 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여기 만성통증 연구소 최명원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편하게 중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